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10월에 읽으면 좋을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 계절의 속도감이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느껴지는데, 이제 10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올해가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우선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일이란 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바로 이 가짜 노동입니다. 사실 이 가짜 노동이라는 책은 뭐 작년에 나왔는데,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추천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제목 자체가 정말 의미심장하죠. 가짜 노동? 그러면 이 가짜 노동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낸 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지 천국이라고 일컫는 덴마크에서 나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자, 우선은 이 두 저자가 그 전혀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한 분은 약간은 진보적인 쪽, 한 분은 약간 보수적인 쪽에 서 계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한 TV 토론회에서 그 노동 임금 문제로 만나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상대의 의견에 그 일리가 있다 수긍을 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3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면서 과연 이 현대인에게 노동이란 무엇이고, 이 실질적인 어떤 노동의 본질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밝히는 책이에요. 이 가짜 노동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 사회, 과잉 노동을 불러일으켰는지를 굉장히 많은 논문, 뭐 또 저서, 또 실제 그 노동자,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집대성을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기가 많지만 덴마크 사회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켜서 이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하고, 뭐 노동계의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진 시간, 이 어떤 그 노동의 역사와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지, 뭐 그리고 좀 그 직장인의 만족도가 왜 낮은지, 뭐 이런 어떤 좀 대략적인 그 노동의 역사와 오늘날의 그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부는 사라진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왜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2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3부는 시간과 의미 되찾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짜 노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과 또 팀의 어떤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2부 사라진 의미가 제일 좀 기억에 남기는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약간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가짜 노동이라는 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의미 없는 보고서, 그리고 회의감 만드는 회의, 또 뭐 좀 직장 상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모습들, 막 몇 날 며칠 비생산적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노동의 함정이랄까요? 우리가 정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남들이 하니까 혹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동의 허위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됐나라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제로 노동의 역사를 보면은 석기시대 때 인간은 1년에 700시간밖에 일을 안 했대요. 13세기 영국의 농부는 평균 136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계산을 해봐도 한 4시간 조금 넘게 일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기본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뭐 하루에 뭐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막 일을 할 때가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언제부터 현대인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냐?
가짜 노동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무직의 등장과 함께 태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과 없는 일, 뭐 보여주기식의 일, 그리고 단지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그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실제로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재택을 하다가 오프라인 그 사무실로 나온 사람들의 업무 효율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래요. 덴마크도.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역시나 그 편하지 않은 공간과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제약들이 오히려 근무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일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서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그 부제가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삶의 재미가 없어지고 우리 많은 현대사회인들이 번아웃에 빠질 수 있다고 이 책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주 52시간, 뭐 주 48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동의 질로 노동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책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 몇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산성, 내가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다 했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산업시대의 유물이다. 노동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자. 그리고 회의를 너무 길게 하지 말자. 그리고 퇴근을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예능 작가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회의를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집에 있는 식구들이 도대체 뭘 하길래 새벽까지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방송국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회의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예능국에서는 회의를 많이 해요. 이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밤새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책도 어떤 뾰족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삶에서 일의 의미란 무엇이고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차원에서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은요. 바로 AI 2041입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봤을 때는 제목이 굉장히 좀 자기계발서 같잖아요. 저는 좀 자기계발서를 많이 안 읽는 편이기도 하고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아서 사실 책을 읽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의 구성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구성이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AI 2041이라는 게 그 옆에 보면 나와 있죠. 10개의 결정적 장면으로 읽는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법한 다양한 일들을요, SF 소설로 한 편을 엮고 그 소설이 끝나면 그 다음 편에 그 미래의 그 해당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발전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뭐 이론서 혹은 해설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저자인데 리카이프는 이제 구글 차이나 전 대표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설서를 담았고 다음에 이제 천치우파는 그 SF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설을 썼는데 뭐 교육, 뭐 엔터테인먼트 또 보험, 뭐 다양한 분야와 그 다양한 국가를 배경으로 이제 앞에 SF 소설이 한 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3부가 저는 한국 이야기이고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3부가 쌍둥이 참새거든요. 그래서 이 쌍둥이 참새에 대한 소설이 앞부분에 있는데 한 장을 넘기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노트에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방향성, 가이드를 이 노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소설이 쭉쭉 이어지고요. 소설이 끝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설에 나온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SF 소설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책을 읽는 재미가 있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와, 진짜 이런 사회가 미래에 실현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실질적인 그 미래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쌍둥이 참새를 예를 들면은 사실 2041년이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죠. 그 미래 사회에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체 팔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체 팔찌에 아이의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고 그 클라우드와 동기화가 됩니다. 네,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기화가 된 데이터가 이제 뭐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뭐 입양 기관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참새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갑자기 그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고아가 돼서 이제 한 입양 기관에 맡겨지고, 그 이후에 다시 완전히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의 생체 팔찌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제 좀 크면은 인공지능 교사가 한 명씩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그 인공지능을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캐릭터를 만들고, 그 인공지능 교사는 아이와 함께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뭐 가령 아이가 무슨 미술대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교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아이한테 주고, 뭐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인공지능 교사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교사와 실제 사람 사이에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교사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거는 부모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참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참,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미래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챗 GPT, 그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1:1 인공지능 교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교육 평등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지연이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교육 평등화를 가지고 올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부자들은 당연히 인공지능 교사도 있고, 또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개인 교사들도 또 고용을 하겠죠. 뭐 이런 좀 변화하는 다양한 그 시대상을 뭐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뭐 보험, 그리고 가짜뉴스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흥미로운 SF 소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장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좀 저 같은 문과생이라서 과학책이 좀 어렵다, 그치만은 나는 미래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추천하는 책이고, 그 추천사를 보면은 이제 정재승 교수가 토론하고 싶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이 책을 읽고 한번 미래 사회에 대해서 토론해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그 말인즉슨 어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번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가올 미래가 어떤 사회로 변해 있을지, 변화해 갈지,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고, 이제 이 책이 말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이 행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낙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랄지, 뭐 가짜뉴스랄지, 이제 여러 문제들도 사실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인공지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악용한 인간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충분히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책은요, 좀 가을 말랑말랑 네,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안희연의 산문집인데 표지만 봐도 네, 너무 가을한 게 느껴지시죠? 가을 감성이죠. 이런 체크 네, 블랭킷과 딱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책을 보는 모습이 참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데, 이 책은 제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밤에 읽기는 했어요. 제목이 참 시적이죠.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 이 안희연 시인이 쓴 산문인데,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먹고 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뭐 보니 밤조림, 요즘 너무 맛있을 것 같죠? 네, 밤철이라서 시나몬, 뭐 육아사탕, 바나나 튀김, 케이크 이런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고, 2부에서는 이 작가가 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엉이 촛대, 하모니카, 뭐 인공 눈물, 씨어서커 잠옷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단추의 세계, 밤 산책, 매단나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1부가 좀 재밌었던 게, 1부가 밤을 재우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밤을 재운다고 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장자장 그 잠을 재우는 이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가가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을 재운다의 표현은 우리 가을에 먹는 밤 있죠? 그 밤을 재워서 만든 그 보니밤에 대한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재운다라는 표현이 참 시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밤 이야기가 특히 좀 인상적인 게, 이제 보니밤의 그 사연이 있어요. 이 저자가 언니랑 같이 공주로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공주로 여행을 간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그 명령에 따른 아바타 여행의 컨셉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과거에 그 공주 교대에서 이제 CC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데이트했던 그 코스를 이제 성인이 된 언니와 이 저자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지령에 따라서 그 두 분이 데이트했던 코스를 이렇게 다니는 이야기거든요. 참 이게 자체만으로도 좀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제 이 보니밤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보니밤 조림이 필요하다. 누가 밤을 꿀에 재울 생각을 한 걸까? 재운다는 말은 왜 이리 다정하면서도 아플까? 자장자장 밤을 재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재운다. 이런 밤이라면 아껴 먹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말 이 먹는 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는 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의미심장한 그런 글들이죠. 이렇게 좀 서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그런 글귀들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기 전에 딱 스탠드 불을 켜고 이렇게 이 책의 표지처럼 네, 기대어서 읽어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고, 오랫동안 그 시인의 감성으로 생각한 그 일상의 고요함을 아주 담백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마지막 에필로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세요. 당신의 기억으로. 그곳에서 슬픔을 탕진할 때까지 머무세요. 네, 슬픔을 탕진한다. 이 표현도 정말 네, 별표를 그려봅니다. 너무 멋지죠? 슬픔을 탕진한다. 네, 좀 슬픔을 탕진하고 행복을 가득 길어 올리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